안녕하세요. 원둔술사의 독학라이프 원둔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LED 점등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열과 반복문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확인할 내용은 첫 번째는 배열입니다. 배열은 인덱스 번호로 접근되는 변수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감이 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열을 선언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int, myInt 대괄호 6 세미콜론. 첫 번째 방법은 int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죠. myInt라는 방을 만들고 거기에 정수형 변수를 넣겠다는 건데, 여기 대괄호 6이 있으면은 myInt라는 것에 방 번호를 붙여서 6개의 방을 만들어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인덱스 번호라는 것은 이 방 번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배열의 크기만 지정하고, 즉 방이 몇 개를 만들 건지만 지정하고 값을 초기화하지 않는다. 그 방 안에 값을 넣어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int 역시 정수형 변수고요. mypins라는 방을 만들고 번호를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방을 몇 개를 만들지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에 숫자들이 쭉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방 번호의 순서대로 들어갈 값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배열의 크기를 선택하지 않고, 즉 방을 몇 개 만들지 정하지 않고 값들을 그냥 넣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은 아두이노는 몇 개의 값이 들어갈지를 보고 방을 몇 개 만들지를 결정해서 방의 값을 넣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int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mySenseVal이라는 방을 만들고 방을 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에다가 숫자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배열의 크기와 값을 초기화해서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방은 6개 만들었는데 값이 5개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방은 아직 값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방법은 char message 대괄호 6. char는 문자형 변수고요. message라는 방을 6개 만들어서 hello라는 문자들을 각각 하나씩 넣어두는 겁니다. 첫 번째 방에 h, 두 번째 방에 e,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 방에는 널 문자를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할 문자보다 하나 더 큰 크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int mySenseVal 대괄호 5 하고 24832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방인 mySenseVal 대괄호 0에는 2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방인 mySenseVal 대괄호 1에는 4가 들어가고요. mySenseVal 대괄호 2에는 마이너스 8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내용은 첫 번째 배열값이 0 인덱스, 즉 방번호 0에 저장되므로 5개의 요소를 선언한 배열의 마지막 값은 mySenseVal 대괄호 4라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방번호는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선언한 크기보다 큰 요소에 접근하려고 하면 아두이노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 중인 메모리의 값을 읽어올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즉 5개를 저장했으니까 마지막이 mySenseVal 5G 라고 하면서 5라고 해놓으면은 엉뚱한 값이 불러져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배열의 값을 할당하기. 초기화를 할 때 각각의 방에다가 값을 넣어줬지만 배열도 변수기 때문에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ySenseVal
대괄호 3은 5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배열을 선언할 때 세 번째 3번 번호가 붙어 있는 네 번째 방이죠. 3번 번호가 붙어 있는 방에는 3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5로 값이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열에서 값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x는 mySenseBell 대괄호 4라고 하면은 x라는 변수가 먼저 선언이 되어 있을 건데요. x가 마찬가지로 뭐 int 변수라든지 뭐 이런 걸로 선언이 되어 있고, 그 x라는 방에 mySenseBell 4, 즉 여기서는 2가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for문입니다. for는 반복문인데요. 중괄호로 둘러싸인 프로그램 덩어리를 반복할 때 사용합니다. 증가 카운터가 루프를 증가하고 끝내는 데 사용됩니다. for문은 반복 연산에 유용하고 자료 핀의 모임에서 배열과 연산을 조합하는 데 종종 이용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은 for 괄호 열고 초기값 세미콜론 그리고 조건 세미콜론 그리고 증가값 괄호 닫고 중괄호 다음에 실행할 반복 실행할 프로그램들이 나오고요. 중괄호로 끝을 냅니다. 초기화는 처음에 한번 어떤 값을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값과 어떤 조건, 뭐 같다라든지 크다라든지 뭐 이런 조건들을 넣어놓고 그 값하고 초기화한 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값이 참이면은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증가, 초기 값을 얼마만큼 증가시킨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렇게 증가시킨 다음에 다시 이 조건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참이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또 증가시키고 계속 반복하다가 이 증가시킨 게 이 조건을 거짓으로 만들면은 끝을 내게 됩니다. 자, 이제 스케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앞서 변수를 이용했던 스케치인데요. 내용을 좀 지우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석에 배열과 반복문을 이용하여 스케치를 작성합니다 라고 쓰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LED 번호에 연결된 디지털 핀 번호를 배열로 선언합니다. LED라고 하고요. 8개가 있으니까 8개 방을 8개 만들어 주고요. 숫자를 연결된 디지털 핀 0번부터 7번까지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딜레이 속도를 시간을 설정해 줍니다. 딜레이 타임은 0.5초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셋업. 디지털 핀을 출력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임의의 변수를 0번으로 초기화하고요. 조건은 초기화된 값이 8보다 작을 때 반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변수는 일씩 증가하게 했습니다. i가 0부터 1씩
증가하게 하여 7까지 반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핀 모드를 LED I로 출력으로 음. 0번부터 7번 핀을 출력으로 설정. 네, 됐습니다. 다음은 루프. 자, 반복문을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고, 이번에는 LED를 켜주는 켜주고, 딜레이 시간 동안 유지를 하고, LED를 꺼줍니다. 스케치 작성이 완료가 되었으므로 잘못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스케치는 이상이 없고요. 업로드를 해서 아두이노를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디지털 0번 핀에 연결된 LED부터 7번에 연결된 LED까지 순차적으로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작성했던 스케치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전에 변수를 이용해서 작성했던 스케치고요. 자, 차이를 보면은 먼저 셋업 부분에 기존에는 각각 0번부터 7번까지 핀 모드를 설정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 작성한 것은 반복문,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LED를 켰다가 껐다가 하는 작동을 하는 것도 기존에는 일일이 다 하나씩 작성을 해 주었는데 반복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존에는 주석까지 66줄, 새로 작성한 것은 주석까지 해서 39줄입니다. 주석을 제외하면은 새로 작성한 것은 21줄이네요. 그리고 기존에 작성한 것은 48입니다. 그러니까 for 반복문을 이용했더니 동일한 동작을 하는데 절반도 안 되는 길이의 스케치로 가능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이용하면은 스케치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